한 달에 한 번씩 발매해드립니다. 우리 동네 의정부시를 더 깊숙이 알아보는 시간. 월간 의정부. 오늘도 의정부시 김동근 시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OBS 청취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반갑습니다. 시장님은 저희를 참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목소리 톤도 예. 듣기 너무 좋고 주변에서 좀 얘기해 주시는 거 있으세요? 반응 같은 거? 네, 저의 목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듣기 괜찮다 혹은 좀 독특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약간 목소리를 이렇게 깔아서 얘기를 하면 듣는 분들이 좀 신뢰감 있게 들린다라고 해서 아유 좋습니다. 네. 일부러 약간 좀 네. 깔아서 얘기하는 편이 네. 많습니다. 비주얼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우리 보이는 라디오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네. 청취자분들 우리 김동근 시장님 얼굴 한번 보러 오십시오. 네, 너튜브에 OBS 라디오 예. 검색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장님 뭐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 가을이잖아요. 어떻게 가을 축제 뭐 이런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역 행사 네. 많으시죠? 의정부에도 곳곳에 여러 축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꼭 소개해드리고 싶다면 의정부에 있는 중랑천이 굉장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을에 중랑천변을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 메밀꽃을 쫙 1km 이상 심었는데 그 메밀꽃에 있는 메밀꽃 축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걸으면서 이렇게 파라솔 밑에 앉아서 메밀꽃 특히 달빛에 메밀꽃을 보게 되면 약간의 은은한 조명과 함께 이효석 시인인가요? 예, 메밀꽃 필무렵. 작가, 예. 달빛에 소금을 뿌려둔 듯한 이런 표현이 그대로 어울리는 그런 장면들이 네. 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와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그 어떤 책으로만 보기보다는 직접 보면서 왜 이 문구가 나왔느냐 이거를 또 되새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오늘 시장님이 아까 메밀꽃 얘기하시자마자 원래 역사, 문학 이런 거 되게 즐기시잖아요. 네네. 너무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중랑천 메밀꽃 축제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퀴즈 하나 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퀴즈 내드렸는데 이 시장은 올해로 개장 70주년을 맞은 의정부시 대표 시장입니다. 처음에는 5일장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경기 북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났는데요. 의정부역 5번 출구로 나오시면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어서 접근성도 아주 좋습니다. 네. 과연 이 시장은 어디일까요? 보기가 오늘 재밌습니다. 1번, 의정부 제일시장, 2번. 의정부 별로시장.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9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보내주십시오. 정답은 잠시 후 시장님과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오늘 시장님께서 새롭게 태어나는 의정부 역세권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의정부역이라고 하면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정부를 외부에서 찾는 분들 또 의정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의정부역이고요. 실제 의정부역에 의정부 시민들이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그곳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형 백화점도 있고요. 또 예. 그 주변에 차 없는 거리에 행복로도 이어져 있고 전통시장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의정부 역사도 이제 현대화돼서 개발하면서 그 4층 공간을 저희들이 문화이음역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예. 한 600평 정도 규모의 문화 공간도 만들어두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시민분들에게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도 가지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문화이음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이렇게 같이 정책을 공유해야 될 일들을 같이 논의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올해 이번 달에 그 의정부 역세권에 대해서 주민들 상태로 설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의정부역을 아무래도 시장님께서 여기에 좀 진심이셔서 좀 개발에 초점을 맞추시는 이유 궁금합니다. 의정부역은 의정부 경제가 움직이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예. 의정부역 앞부터 행복로 그리고 제일시장까지 일대가 의정부 전체 상업용지의 70%가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의정부역 앞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4년 후면 GTX-C 노선이 개통이 되게 됩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의정부역을 찾게 되고 그리고 또 의정부역에서 외부로 나가게 될 때 연계되는 교통수단 광역환승센터 같은 것들이 예. 바로 의정부하고 의정부역과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측면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GTX-C 노선이 개통이 된다고 할 때는 기회 요인도 있지만 사실 위협 요인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것은 예. 뭐냐면 GTX처럼 이렇게 광역교통수단이 생기는 순간 인근 도시와 경쟁이 치열해질 겁니다. 그쪽으로 빠져나가니까요. 그렇습니다. 뭐 쇼핑 같은 걸 할 때도 네. 밖으로 나가게 되고. 의정부역의 예. 다음 역인 창동역까지 불과 5분 정도 거리인데요. 네. 지금 창동에 대규모 투자 창동역 일대가 있고 있습니다. 네, 네. 의정부역도 대비하지 않으면 빨대효과 분명히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요. 예. 또 우리 전국에서 많은 서울에서도 가장 많이 모이는 것이 강남에 있는 삼성역인데 의정부역에서 삼성역까지 20분이면 도달하게 됩니다. 아이고 예. 의정부역 준비하지 않으면 저는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예. 그래서 의정부의 경제 중심인 이곳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그곳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 의정부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 이 뭐라 그러죠? 이 도로가 아니 그러니까 도로 자체가 이 지역 의정부 도시를 그야말로 관통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서가 좀 분리돼 가지고 뭔가 생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정서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의정부역은 의정부의 교통의 축이지만 의정부역의 제일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남북으로 이어진 그 철도 노선이 동서를 단절하고 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자연스럽게 도로도 또한 남북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네, 예. 네, 네. 물어보고 보셔도 됩니다. 네. 예, 예. 이 부분을 어떻게 동서의 단절을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큰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연스럽게 의정부역에 남북으로 가 있는 걸 동서로 이렇게 입체화시켜서 자연스럽게 지날 수 있도록 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의정부역 앞에 현재 공원을 쓰고 있는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예. 한 8,200 평방미터로 치면 한 3만 평방미터가 되는 것이죠. 그 넓은 땅이 있는데 그 넓은 땅이 또 하나의 도로 동서로 가고 있는 그 의정부역을 밑으로 통과하는 그 도로에 의해서 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원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동서를 연결하는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예. 이런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정부역을 전반적으로 크게 개발을 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가려고 하는 것이 네. 이번 개발 계획의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진짜 이걸 하나로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많은 또 방안을 지금 구상 중이신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 여기 의정부역에 GTX가 생기면 나가기도 좋지만 들어오기도 좋고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다. 그럼 앞으로 개발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를? 이 앞에 전체 그러니까 그 도시의 기능들을 집약시킬 수 있는 기능들을 이곳에 모으게 될 것입니다. 예.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요. 업무 영위도 하고 그다음에 의정부가 도시가 발전하면서 굉장히 어려움 중에 하나는 호텔, 컨벤션 기능들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예. 이런 부분들이 모여 있고요. 또 의정부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리고 청년들의 창업 공간, 스타트업 캠퍼스 혹은 오픈 캠퍼스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임대주택 이런 문제들의 기능들이 모여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주목할 것은 앞으로 GTX-C 노선이 개통됐을 때 의정부의 전반적인 교통의 연결 흐름을 새롭게 편성을 하게 될 광역환승센터의 문제 그리고 또 공원을 이게 2층 내지 3층으로 입체화시켜서 네, 그 네. 공원에 입체화된 것을 통해서 지금보다 공원의 기능을 훨씬 더 넓히고 그리고 많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바꿔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 의정부 역세권 개발이 좀 성공을 하려면 뭔가 눈에 띄는 거, 좀 랜드마크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의정부를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볼 때 군사도시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네. 서울에서 올 때 의정부 굉장히 심리적인 거리를 멀게 느껴집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개발을 하면서 네. 그 시장님 한번 기침 한번 크게 한번 해주시죠. 예. 아,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마이크를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네,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공간 랜드마크 형태로 하고자 합니다. 한 층수가 60층 이상의 오, 예. 대규모 건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건물 외형 자체가 굉장히 세련된 모습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의정부를 올 때 어디든지 의정부 역 중심으로 한 그 랜드마크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예. 그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이 통상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능은 없고 모양만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예. 이것은 실질적인 도시 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능을 모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현재 인구가 줄어드는 축소 도시라고 할 때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컴팩트 시티 개념입니다. 걸어서 15분 내에 모든 일자리, 즐길 거리, 문화생활 모든 것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그런 기능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랜드마크는 바로 컴팩트 시티의 대표적인 상징하는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모든 걸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예. 그렇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의정부 역세권에 이런 랜드마크 들어서면 뭐 기대 효과도 클 것 같은데 어떤 뭐 효과들 지금 기대하고 계신가요? 네, 의정부 전체를 보게 되면 의정부의 모든 경제적 기능들이 중심이 모여지는 것이 의정부역이고요. 그걸 더 떠나서 경기 북부에 있어서 의정부는 중심도시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예. 그곳에 의정부의 중심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효과고요. 그걸 통해서 의정부에 대한 이미지, 정체성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등 기대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아무래도 아까도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군사 도시의 어떤 이미지 벗는 거 그게 참 힘들 것 같긴 한데 이번에 그 랜드마크가 설립이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아 이게 첨단 도시 이게 좀 이렇게 어떤 거대한 빌딩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이미지가 바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시에 대해서 특징적인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 특징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수적인데요. 예, 예. 그렇죠. 그 핵심이 바로 의정부역 일대에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그 의정부역에서 바로 300m쯤 가게 되면 우리 의정부의 젊은이들이 가장 모이게 되는 행복로가 있고요. 거기서 또 한 500m 가게 되면 제일시장 한 70년 역사가 된 제일시장이 있고요. 예, 예. 이렇고 그다음에 의정부에 가장 의정부에 많은 사람들의 유동인가 모여 있는 이런 공간들, 특성들 그리고 또 크게 봐서는 경기도의 북쪽과 서울을 연결하고 있는 그 중심 관문, 의정부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계기가 예, 될 예. 것입니다. 네, 네. 여기에 랜드마크도 그렇고 아까 얘기하신 입체공원도 다 함께 들어서는 거죠. 네, 여기서 네, 하나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입체공원이라는 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뭘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흔히 공원 생각하게 되면 평면적으로 그냥 예. 1층에 도시의 다른 기능과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기능의 개념입니다. 예. 그런데 공원이 있게 되면 실제로 사람들이 거기를 건너서 도보로만 건널 수 있지만 통행으로 건널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의정부역 앞에는 도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공원 자체가 연결되어 있지 않게 있죠. 예. 이것을 만약에 2층, 3층으로 공원을 2층에도 만들고 3층으로 이어져 만든다면 2층과 3층의 공간을 통해서 자동차는 지나가고 예, 예. 사람도 그 예. 통로를 통해서 지나가게 되고 공원은 그대로 연결되어지고 이런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외국에 네. 역세권이 잘 개발된 도시들 저도 가보곤 하는데요. 지금은 도시 공간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도시 공간에서 공원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 무게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공원은 쉽게 줄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원의 기능을 더 강화시키면서도 통행 그리고 이동 통로가 예. 원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입체화시켜서 2층, 3층으로 입체화시키고 중간에 통행을 한다는 네. 그런 개념입니다. 복층공원이네, 복층공원.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규모 개발이니까 좀 이 장점도 있겠지만 또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규모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이해관계가 있는 그렇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장기간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장기간 동안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일관된 지지를 얻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성공하기 쉽지 않은 프로젝트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여러 찬반 논란을 통해서 이 개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많은 시민들이 같이 공감되고 하기 위한 노력들이 꼭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한 단계 지날 때마다 계속 끊임없는 설명이 필요할 겁니다. 네. 이 큰 건물이 들어오면 누군가에겐 아니 의정부시 전체를 봐서는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는 상대적인 이해관계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충분한 논란 그리고 충분한 토론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이게 논란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토지 보상 문제가 또 가장 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해결책 좀 마련에 좀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 땅은 예. 100% 시유지입니다. 다행이네요. 예. 시유지가 아니라면 아마 개발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 네. 의정부의 지역 여건상 사유지를 그렇게 더군다나 역세권 앞에 대규모 토지를 매입을 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성 있는 건물을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예. 것입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 그 땅의 앞에 땅이 전부 시유지입니다. 그곳이 당초는 미군 볼링워터라고 하는 미군 기지가 있었던 곳인데 예. 우리가 그 땅을 인수를 하면서 정부로부터 일단 공원으로서 인수를 해서 10년 동안은 공원으로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엔 용도를 바꾸는 것을 시의 계획에 맞춰서 쓰기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땅입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 그 땅이 전부 시유지라고 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땅에 대해서 정부가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축소 사회에 맞춰서 도시를 어떻게 바뀔 건가라고 할 때 압축 도시 컴팩트 시티로 바꾼다라고 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시범적으로 전국에 몇 개 도시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네. 의정부 역 앞에 역세권 개발을 하는 곳에 대한 지적입니다. 네. 이렇게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을 공간혁신지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네. 공간혁신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우선 용도에 대한 건물의 용도, 그 공간에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용도 그리고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용적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건폐율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이 엄청나게 완화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곳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투자할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게 예.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시장님 관련해서 또 우려점을 좀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번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하상가로 연결되는 기존 역 광장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지적하시는 그 내용들이 바로 의정부 역 앞에 있는 공원, 현재 공원으로 있는 그 땅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예. 그런데 이 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체화시켜서 개발을 하게 되면 2층, 3층으로 공원을 이렇게 연장을 시키게 되면 전체 공원의 면적에 저희들이 볼 때 한 2배 정도 넓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공원이 전체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능은 더 훨씬 커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큰 건물을 짓게 될 때 현재 지하상가에 있는 600여 개의 상가들의 접근성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직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수직 엘리베이터로 계속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하 상가가 훨씬 더 활성화되는 계획이고 지상의 공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성 있게 이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확장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다. 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가 의정부 역세권 개발 사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저희가 앞서서 깜짝 퀴즈 내드렸습니다. 문제는 이거였어요. 경기 북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의정부시 대표 시장은 어디일까요? 중간에 우리 시장님이 한 2번 정도 언급하셨습니다. 보기 2개였죠. 1번, 네, 의정부 제1시장,
2번 의정부 별로시장. 별로 시장이라는 거 없겠죠? 문자 많이 왔는데 저희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9410번님 의정부 시장이라고 해서 김동근 의정부 시장님 이렇게 적었는데 그 시장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전통시장 얘기하는 거였고요. 정답 제1시장이요. 문자 주셨습니다. 네, 2870번님 문자도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예. 아, 이렇게 두 분이 오늘 당첨자시군요. 예, 당첨자. 우리 예. 시장님이 발표하셔야 예. 되는데. 시장님 저 2870번님 저 문자 하나 좀 소개해 주세요. 네네. 예, 예, 2870번님. 순댓국 맛집이 있어서 자주 찾아갑니다. 제일시장 로데오 거리는 활력이 넘쳐나요. 네. 이렇게 예. 써주셨네요. 네, 이렇게 두 분께 오늘 간식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소개해야 되는 문자인 줄 알았는데 그 밖에도 많이 왔습니다. 새싹 문자 8418번님 1번 의정부 제1시장 하면서 2주 전에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갔는데 북적북적 왜 제1시장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문자 주셨고요. 오늘 문자 진짜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시장님 반갑습니다. 이하나구 6번님도 계셨고요. 의정부 제1시장 냉면 맛있습니다. 0412번님 여기 예. 냉면이 맛있나요, 진짜? 시장님? 예, 맛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서 아, 예. 이렇게 식사를 한 곳인데요. 네네. 뭐 제일시장 찾는 분들이 이렇게 들르는 몇 가지 예. 손에 꼽는 그 집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6341번님 70주년 축하드려요 제일시장 이렇게 하셨고 제일시장 우리 새싹 문자 역시 6591번님 많이 변했을 거예요. 예전에 많이 가보셨나 봐요. 요즘에 좀 아무래도 많이 변한 것도 있지만 네. 또 네, 옛 모습도 제일시장이 올해 70년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쇼핑을 하는 데 있어 제일시장을 찾는 분들한테 편의성을 높이는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예. 그중에 올해 그리고 지난해 굉장히 역점을 뒀었던 것은 제일시장 주변에 있어서의 통로를 넓게 예. 확보를 한 것입니다. 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보통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물건들이 계속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쌓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장을 찾는 분들의 이렇게 통행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화재라든지 이런 위험 상황이 있을 때 그렇죠. 소방차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것 때문에 늘 고심을 하게 되는데 예. 우리 제일시장에 있는 상인분들과 같이 많은 논의를 통하고 그분들의 또 양보 그리고 좋은 시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점포 앞에 아주 최소한의 거리만 이렇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노란색 선으로 이렇게 선을 두껍게 쭉 했는데 그 약속이 아주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은 통로를 만들어서 제일시장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기도 하고요. 네. 무엇보다 위험이 닥쳤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아주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의정부 제1시장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의정부 월간 의정부의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오늘도 맛집 소개 들어갑니다. 우리 지역 골목 상권을 위해서 월간 의정부 맛집 프로. 오늘 시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맛집은 어디일까요? 의정부에 있는 대학 중에 하나 경민대학의 앞에 부대볶음집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부대찌개라고 하는 말은 아주 예. 친숙하고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네. 부대볶음에 들어가고 있는 여러 재료들 거기에 플러스 뭐 볶음면 그다음에 햄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볶아서 먹는데요. 그 앞에 길이 대학교 부근이어서 그런지 아주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네. 그 젊은이들이 요즘의 취향에 맞는가 봅니다. 그래서 부대볶음집 아주 많은 분들이 찾고요.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음식 문화라고 하는 것들의 입맛도 굉장히 전파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르신들도 종종 찾아가서 먹게 되는 맛있는 부대볶음집이 있습니다. 네, 요즘 SNS에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식감도 다양한 부대볶음 오늘 김동근 시장님의 추천 메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간 의정부 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마지막 끝인사 간단하게 나눠주시죠. 네, OBS 청취자 여러분께 의정부의 새롭게 변화될 모습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의정부 역세권 일대가 큰 변화를 통해서 의정부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 수도권의 북부에 있어서의 우리
나라의 발전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심 역할을 꼭 한번 만들어 가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달라지는 의정부 저희가 기대해 보고요. 오늘도 월간 의정부 김동근 시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